가계 빚이 그야말로 산비탈에서 눈더미가 굴러가듯이 커지고 있습니다. 돌은 굴려도 밑에 떨어질 때까지 똑같은 크기지만은 눈덩이는 굴러가면서 점점 불어나죠. 그런데 가계빚이 지금 1726조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126조가 늘어서 4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문정권 시작 전에는 얼마냐? 1342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정권 시작하면서 가계부채가 거의 4년 동안에 한 400조 가량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작년 한 해만 125조 8천억이 불었어요. 가계빚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가계대출과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긁은 거, 이런 외상 구매까지 합친 겁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빚내서 집 사라고 했던 2016년에 139조가 늘어났는데 그때 이후에 가장 많이 늘어났어요. 지난해 코로나 거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중에 주가하고 이 집값이 덜 썩이니까 빚내서 지금 이런 걸 산다고 나섰다는 겁니다. 대출을 갖다가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니까 이제 신용 대출이 크게 늘어나서, 그러니까 집 살라고 돈을 갖다가 대출 받는데 안 빌려주니까 신용 대출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 대출을 기타 대출 항목에 포함해서 한국은행이 통계를 내는데 기타 대출 잔액이 720조라는, 이게 역대 그야말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요. 전가액 수준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이렇게 그 빚이 늘어나고, 심지어 카드 외상액이 지난해 말에 96조였다는 겁니다. 카드는 지난해 9월 말보다 2천억이 줄었어요. 그래서 카드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그달 갚아야 되니까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소비도 줄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가계빚이 급증하는 것은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 빚을 낸 것은 주식이나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기대했던 주식이나 집값이 내려가게 되면 빚내서 샀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돈으로 했던 사람은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죠. 에라 내 5년 10년이든 묻어놓고 간다라는데, 빚내서 한 사람은 빨리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빚내서 투기했던 사람은 박살 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못 갚을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에 부도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여러 사람들이 은행에 빌린 돈을 못 갚으면 그때 은행이 위기에 빠지는 금융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IMF 때 한국의 은행들이 돈을 갖다가 기업 등에 막 빌려줬다가 결국은 많은 은행들이 IMF 때 문을 닫았잖아요. 제일은행도 그때 문을 닫아서 수천 명이 잘리고 지금 SC 제일은행이라고 영국의 스탠다드 차티드 은행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최근에 가계빚의 상당한 부분이 부동산, 주식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집값이 내려갈 때 기암폭탄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앨런 미 재무장관이 비트코인이 극도로 비효율적이고 매우 투기적 자산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작심하고 비판하고, 미국이 디지털 달러,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미국 정부 보정 암호화폐를 만들겠다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휴지가 아니라 사라지는 거죠.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뛴다라고 또 보도가 나와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해서 미국의 주식 가격이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에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그게 뭡니까? 국채 이자가 결국 미국의 연준에 미국 정부 공식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 공식 이자가 올라가면 세계의 모든 은행의 이자를 끌어올립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계 은행들이 다 금리를 올리고 미국의 국채 이자율이 올라가서 1.5에 육박하면 미국의 주식을 통해서 평균 이익률이 1.5% 정도 될 거예요.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위험성이 있는 주식을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미국 국채를 사겠습니까? 국채를 사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있던 돈들이 빠져나가서 국채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이 국채 금리가 1.4%에 육박을 하는데 미국의 장기 금리가 10년물이면 이게 장기에 가깝죠. 그런데 1.5%, 1.7% 되면요. 이럴 때는 그야말로 주식 시장의 평균 수익률이, 배당 수익률이 1.5%입니다. 주식을 하겠습니까? 국채를 사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국채의 이자 수준에 따라서 이 금리 수준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있는 돈들이 채권을 사느냐 주식으로 가느냐는 서로 상반된 부분이라는 건 굉장하게 기본에 나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주식 평균 배당 수익률을 넘는 장기 금리로 가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돈이 이동을 하게 되죠.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이 연준 장기 채권을 매입하고 단기 채권을 매도하는 카드를 들고 놓을 수 있어서 장기 금리가 무한정으로 올라가지는 않겠지만은 미국의 주식 가격은 하락하고 한국의 금리도 올라가고 한국의 주가 지수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생방송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미국이 지금 이 상황에서 국채 금리를 갖다가 올리는 부분은요, 지금 뭘 의미하겠습니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요,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들이 은행으로 들어오겠습니까? 나가겠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를 받으려고 은행으로 들어오겠죠. 그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유동성, 즉 코로나를 이유로 풀어놨던 엄청난 돈들을 시중으로 지금 흘려보냈는데 그 돈을 다시 빨아들이겠다라는 의미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채 금리의 상승이라는 것은 미국의 정부의 정책이 좀 바뀌고 있다. 한편으로 바이든 정권에서는 초대형 추가 부양책을 내겠다. 미국 금융위기 때보다 미국이 벌써 풀은 돈이 2배가 많다는 거예요. 금융위기 때 수준보다요. 그런데도 돈을 더 풀겠다. 추가로 1조 9천억 달러를 풀겠다는 겁니다. 많은 돈을 풀면서 다시 금리를 올리는 부분은요, 미국이 달러를 강하게 갖고 가겠다. 미국의 금리가 높다라는 것은 미국의 달러 돈값이 세진다는 거예요. 미국의 이자가 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강달러로 가겠다.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원화가 약해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00원 수준인 환율이 1200원, 1300원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달러를 강하게 만들면 미국의 수출이 잘 안 되는데도 미국이 강달러로 가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미국이 달러의 주도권을 회복하겠다.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는가 하면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을 같이 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되게 10대 자산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이대로 놔두면 달러가 억만징창이 되고, 중국이 지금 테스트를 했었고 실용화를 할 건데 위안화를 디지털로 만들어서 풀겠다는 거예요. 중국발 정부 보증 암호화폐를 만들겠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디지털 달러를 만들겠다고 맞대응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달러가 약해지면서 비트코인 등으로 중국의 암호화폐 등으로 미국의 달러가 계속 힘이 빠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강달러로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안에 백신이 나아지고 경제가 회복되겠다는 기조하에서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코로나가 지금 잠재우지 못하고 경제가 반등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또 폭등이 되고 있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경제가 굉장히 소비가 둔화되고 그리고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물가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은 경제가 호황일 때 물가가 상승하는데 경제가 불황도 이런 불황이었고 디플레이션 상태인데 원자재를 비롯한 곡물 그리고 원유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는요, 매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디플레이션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원유나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는 최악의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가, 옥수수 가격 등이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석유, 옥수수, 대두 등이요.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지금 경제가 불황인데 이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이 미국의 세일 가스 오일을 갖다가 지금 안 하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되는 이 세일 가스 오일이 줄어들고 이러면서 지금 유가가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농산물 농사가 제대로 안 돼서 인력도 부족하고요.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에는 당장 2조 원 이상의 엄청난 돈이 부채로 젊은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대요. 제 아는 어떤 분은 다리 수술을 해서 이 도수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거 하는 젊은 사람들이 해주면서 서로 간에 비트코인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큰
큰일 났다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결국 비트코인 문제는요, 가치를 담보하지 못하는, 누구도 그 가치를 보정하지 않는 무형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이버상의 비트가 도대체 어떻게 가격이 형성될 수 있겠나라는 상식으로 돌아갔을 때, 미국의 재무장관, 연준 의장까지 지낸 재무장관이 작심하고 이걸 폐기로 했을 때 그야말로 비트코인은 견디지 못할 거다. 그래서 한국의 주식시장이 최근에 소강 상태에 빠지면서 비트코인으로 돈이 넘어가. 그런데 비트코인이 이틀 연속 폭락하면서요, 비트코인의 바람잡이 역할을 했던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비트코인을 띄웠잖아요. 머스크의 테슬라도 지금 주식이 올라가다가 이틀 연속으로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13%가 또 하락해서 5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고, 또 하루 만에 10%가 넘게 하락해서 48,00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앨런 재무장관의 공격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데, 비트코인의 바람잡이를 하다가 막판에 발을 뺀 머스크의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15억 달러어치 매입한 사실 때문에 이 머스크 테슬라 주가가 13%까지 한때 떨어졌다는 거예요. 전기차 만드는 자는 전기차나 잘 만들지, 비트코인의 바람잡이 역할을 하다가 미국 정부가 정면으로 머스크를 경고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한 불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또 미국이 달러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10년물 국채 가격이 미국의 사실 국가 지정 금리라고 봐야 되는데 1.5%에 근접해서 주식 배당 수익과 비슷하게 가고 있고, 달러가 강달러로 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에서 주식시장 등에서 반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에서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다 팔자는 거죠. 한국의 환율이 높아지니까 이때 팔고 나가자. 1달러 가지고 자기들은 한국의 주식을 이렇게 팔면 뭘로 받습니까? 원화로 받잖아요. 그런데 원화로서 달러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환율이 올라가기 전에 빨리 빠져나가자라는 대열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줄을 이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제 주식시장은 브레이크가 걸렸고 비트코인 시장은 폭망을 하게 될 거고, 미국이 강달러 유지를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서 최근에 미국에 대해서 뺐다가게 노는 트럼프 이후에 외국 나라들에 대해서도 긴장을 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미국이 한편으로는 1조 9천억 달러의 돈을 풀면서 한편으로는 금리를 올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석유 가격이나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 경제에 지금 금리가 올라갔을 때 주식이나 부동산, 비트코인에 빚내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명확하게 지금 그들의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고 봅니다.